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와 관련되어진 한자어를 손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다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2번 서로 상자죠. 나무목, 눈목입니다. 나무의 눈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라고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자가 되겠습니다. 나무의 눈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해서 서로 상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권세권입니다. 나무목이죠. 그 다음 황새관입니다. 관. 그래서 황새가 나무 사이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권세권입니다. 나무 속에 있는 황새는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력권, 권세권, 그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화할 화자입니다. 벼화자죠. 입구입니다. 사람이 벼를 먹음으로써 화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할 화자입니다. 벼를 사람이 먹어야 배고픔이 충족이 되어야 뭔가 화하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지 기아에 시달리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벼가 입으로 먹음으로써 식욕이 해결됨으로써 화해진다,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악기악, 절길락, 좋아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훈과 음이 세 가지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을 요자죠. 작을 요, 흰백, 알릴백이죠.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리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흰백이라고도 됩니다. 흰백으로 풀이해도 살펴보면 나무목 위죠. 나무 위에 작고 작은 흰 것이 악기의 줄이다. 현악기는 줄로 형성되어 있죠. 해도 되고, 그 다음 알리다라고 풀이하게 되면 나무 위에 작고 작은 소리를 내는 것이 뭐다? 악기라는 거죠. 악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길라. 악기가 소리를 내게 되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좋아할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는 악기악으로 먼저 풀이하는 게 좋겠죠. 나무 위에 작고 작은 것이 알리는 것은 악기 소리다. 또는 나무 위에 작고 작은 흰 줄은 악기란 얘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근본본입니다. 근본본. 나무목 밑에 하나의 일이죠. 나무 아랫부분은 뿌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나무 아래에 하나의 일, 하나처럼 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우선 뿌리는 그 근본이라는 얘기죠.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7번. 빼어날 수입니다. 빼어날 수. 벼화죠. 온내 또는 이에 내,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벼는 곧바로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는 생장 기간이 짧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는 곧 피어난다. 그래서 깨어날 수. 그 다음 여덟 번째, 순박할 박입니다. 나무목 전복이죠. 나무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죠. 과거에는 무당,
무녀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순박하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놀거리가 별로 없었죠. 수백 년 전에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무당이 굿하는 장면을 많이 봤죠. 그래서 아이들도 나무를 가지고 점을 치는 흉내를 내니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순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무당이 아닌다면은 흉내를 내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를 가지고 점을 치는 흉내를 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박할 박,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성시박이죠. 박 아무개 할 때 이 박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성시박, 순박할 박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이로울 이자입니다. 벼화 칼도죠. 벼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칼을 가지고 이 벼를 베야, 다시 말해서 수확을 해야만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거죠. 벼가 성장 과정에 있어 베지 않고 그냥 두면은 우리가 이로움을 당장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벼가 칼을 가지고 베었을 때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로울 리자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영화영이죠. 영화롭다. 국이 영화할 때 이 의미의 영화입니다. 불화가 두 개고, 그 다음 덮을맥이죠. 그 다음 나무목입니다. 불길이죠. 위에 불이 나무를 덮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영화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 영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뜯고 불길이 치솟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것이 활활 타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가지의 한자가 있는데 전부 다 나무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형문자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상이죠. 일반적 풀이는 코끼리 옆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한자사랑은 주어진 한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포, 가운데 중, 대지시, 가운데 중은 축약이 되어 있죠. 대지를 가운데에 안으면 안대를 착용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거죠. 코끼리나 돼지는 배가 불룩하죠. 그래서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형 문자, 하고자 할 위입니다. 행할 위.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형 문자로서 각골문에는 원숭이의 옆모습 또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자어와는 결부가 잘 되지 않죠. 잘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설명만 듣고는 2023년형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조입니다. 그 다음 지붕시죠. 지붕시 또는 죽음시입니다. 죽음시, 지붕시, 여기서는 지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걸다글이죠. 이 한자가 기역자 부분이 걸다글인데 옥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그 8천자를 풀이하면서 이 걸다글을 걸다글로 해석하는 경우는 수십 번 등장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걸고 바쁘게 걸고 있다는 거죠.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m, 200m 전방에서 보면 움직이는 건 어렴풋이 보이는데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손톱으로 바쁘게 걸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 행할 위. 여기서는 보라발이 바쁘다, 바쁘게 풀이로 됩니다.